안녕하세요. 바른관세법 임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관세직 관세법 개론에 대해서 총평 및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시험까지 완벽히 마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당분간은 좀 휴식 취하시면서 못하셨던 거 하시면서 좀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 같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복습은 아니고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2024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번 시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총평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023년 관세직 9급 관세법은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출제 비율 및 경향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2020년도부터 21, 22, 23년도 조금씩 편차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고 있었다. 막 극강의 난이도였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요 정도 수준으로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좀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해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감하기로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정 문제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답안이 출제되어서 일부 수험생분들께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정사항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이게 하나의 좀 포인트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 시험 자체가 당연히 개정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2023년도 1월 1일자 시행되는 관세법 개정 내역들을 다 반영해서 출제가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출제된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 뭐 그 전에 거를 봤을 때 야, 개정된 거 내용은 뭐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시험에서는 개정된 사항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게 2023년도의 큰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 수준은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뭐 달라질 건 없었으나 이런 포인트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출제되는 케이스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서 공부할 때 아예 뭐 배제되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서 공부할 때 당연히 체크하셨고 당연히 찾아봤었던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하실 때에는 충실하게 앞에서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또는 각자 가지고 계셨던 기본서, 그리고 각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짚어주시는 내용들 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금년도 출제 비율을 보면은 저는 항상 5가지로 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총칙은 1문제, 과세는 7문제, 권리구제는 2문제, 통과 9문제, 벌칙 등 1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총칙 2, 벌칙 2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에서 과세에서 통관 파트는 보통 이렇게 1문제, 2문제 차이 나죠. 그죠? 동률이거나 1문제, 2문제 통관 파트가 좀 더 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총칙 파트랑 벌칙 파트가 1문제씩 좀 줄어들면서 과세랑 통관이 좀 한 문제씩 늘어났다,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구조 역시 재작년에 비해서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항상 뭔 포인트로 봐야 된다? 과세 통관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입니까? 80%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더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내가 마지막에 한 문제까지 더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과거 출제 비율을 대체적 준수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여기 나오네요. 한 문제씩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과세 통관 파트가 한 문제씩 늘어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의 답은요, 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답을 찾는 것도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한 6문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이죠. 예전에는 법만 보면, 예전에는 관세법 개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법만 보고 시험 푸는 분들도 더러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영 규칙도 나오다 보니까 영 규칙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거를 같이 찾아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기본서를 잘 준비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의 경우에는 관세법 전체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정합을 묻는, 그러니까 여러 조문들을 묶어서 출제하는 그런 유형들도 있었고, 하지만 각 파트별로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관련 조문 내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문제를 냈다. 그러니까 여러 조문들을 묶어서 다음 중 관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찾는 문제들도 조금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나의 내용을 딱 주어지면서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챕터에서 중요한, 각각의 조문에서 핵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출제 유형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절히 배합한 지문이 출제되는 등 꼼꼼하게 읽지 않고 답을 찾는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만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개정사항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번에 좀 문제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분야별 중요한 내용, 강조한 내용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거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렇지만 매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이냐는 명확해요. 법령 규칙까지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령 규칙에서 령 규칙, 법은 당연히 100% 다 가야 된다고 봤을 때 령 규칙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 플러스 수업 시간에 강사분들이 짚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 저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셨던 그런 강사분들이 짚어주는 그런 내용들은 꼭 같이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서도 하나를 잡고 깊게 파면은, 깊게 판다라는 거는 여러 번 봐서 여러분들이 체득할 수 있는 정도로 숙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세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파트별 중요 조문 내용 그리고 개정사항에서 충분한 이해 연습이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은 고득점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략적인 흐름만 알고 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단기간 동안 한번 부셔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총평이었고요. 뭐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20문제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여러분들 문제 1번에 접근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너무 좋죠. 왜? 시간을 완전히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완전히 줄일 수 있지. 자, 관세법상 내공물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어디서 나옵니까? 법 2조에서 나오잖아요. 정의에서 나오는 것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 수리되면 뭐? 외국. 그럼 뭐 어떻게? 소거.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것이면은 뭐야? 이거는 외국이지. 자, 니은 소거. 정답 뭐? 디귿. 몇 초?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 보면 진짜 5초 안에 나갈 수 있으면 그럼 다른 문제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하고 반출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랑 같죠.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자,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주인이 없는 바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다 뭐다? 우리나라 물품이다. 내공 물품이다. 정답 몇 번? 4번. 디귿 리을. 자, 문제 2번. 관세법상 보세구역. 이것도 한번 매겨볼까요? 문제 난이도 하. 그죠? 자,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도 사실상 난이도는 하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 등이 물품을 폐기, 반송 요구한 경우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맞죠?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 물품 중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죠. 잔존물 과세한다라고 했잖아. 정답 2번. 이거는 뭐 거의 암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죠? 관세법 16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 화주 등에게 반송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왜? 다른 물품에 보세구역에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고,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고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급박해서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 뭐한다? 폐기하고 나서 즉시 통고한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 먼저 폐기했고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세관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를 통고할 때 화주 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서 가름할 수 있죠. 그죠? 법에서 항상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잔존물은 과세한다. 난이도 하의 문제. 자, 문제 3번. 관세법상 관세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법에 있는 내용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믹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보시고 법을 좀 중요하게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난이도 중의 문제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 아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자,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 기간, 직업, 가족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 면제할 수 있다. 자, 상수도 수지를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 면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절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 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 면제할 수 있다. 3번의 정답 몇 번? 1번. 그죠?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는 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볼게요. 관세법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세 징수한다. 맞는 얘기죠. 세관장은 관세법 97조 제1항 제출면세 규정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 규정된 기간 내 수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상 난이도는 합니다. 그죠?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볼게요. 세관장은 수정신고한 경우에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징수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 관세법 42조 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 신청한 경우엔 가산세를 징수한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다. 왜? 이거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상 문제 난이도는 한데 요 내용 개정 때문에 저는 중상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개정 사항들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만약에 없었다면 난이도는 하의 문제다. 그죠? 자, 관세법 문제 5번 볼게요.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 나서는 거 조금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옳은 거 찾는 문제들이 한 4문제? 한 6문제 정도 나왔고 옳지 않은 게 한 1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옳은 거 찾아내는 게 제일 짜증나긴 합니다. 왜? 다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특허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허위 신고죄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거나 감면받은 물품을 관세 징수를 면탈한 자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부정감면죄. 납세 의무자가 강제징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강제징수 면탈죄. 그죠? 강제징수 면탈죄. 밀수출입의 죄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2,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그죠? 정답은 몇 번? 1번. 난이도 중상 정도의 문제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옳은 건 나오네요. 다 알아야 되겠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뭔가 맞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야? 위탁한 자,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뭐야? 위탁한 자. 자, 위탁받아 수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뭐다? 물품 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죠? 1번 틀리고.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비 또는 사용으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하니까 떨어뜨리네요. 자, 항상 오랜만에 할 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같았어. 그죠?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이고,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게 약간 좀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어떤 답안지에 선지를 낼 때에는 조문 하나만 이렇게 냈는데 얘는 뭐야? 두 개를 엮어버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 정답은 뭐다? 2번이다. 얘는 사실상 선택지가 5개인 거겠죠. 그죠? 요거 하나 끊기고 요거 하나 또 끊기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엮었을 때 둘 다 맞다면 이게 답안이 된다. 자, 도난 물품이나 분실 물품인 경우에는 뭐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죠? 어떻게? 보세구역, 운송, 기타 이렇게 바뀌죠.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구역 장치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보세구역은 어떻게?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 그 다음에 보세 운송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관인 취급이. 그죠? 기타일 경우에.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가 아니라 누가 된다? 양수인이 된다. 왜? 뭐 되니까? 수입신고 전이니까. 그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였다. 자, 문제 7번.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 모두 고르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대무역법 11조에 따른 수입 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 과세 가격이 30만 원 이하인 물품 30만 원이라는 거 본 적이 없죠. 얼마? 과세 가격 15만 원. 자,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별 휴, 그죠? 맞는 얘기.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해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입니다. 그죠?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여기에 뭐도 있다? 우편물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에 8번 가볼게요. 자, 다음 관세법 조항에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밑줄 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관장은 관세법 38조의 3, 6항 또는 39조의 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해야 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걷어들이려고 하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거 뭐라 그래? 과세 전 통지. 그죠? 관세법 118조에 있는 거.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한다. 자, 과세 전 통지 생략 대상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법 28조 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 신고한 경우 당연히 되죠.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년이다? 아니다. 어떻게? 3개월 이내. 그죠? 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자, 관세 포탈죄로 고발돼서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얘네들 다 생략 대상인데 정답은 2번. 난이도 하의 문제였다. 제가 난이도 매기니까 조금 그런가요? 그래도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문제 9번.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선이 국장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항해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관세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및 담보 사유를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내국 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 운송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신고합니다. 그죠? 보세 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 물품만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그죠? 난이도 하의 문제였지. 답만 보면. 그죠? 자, 문제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장은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확인자료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등. 자,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관장은 어디야? 수출국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야. 자, 누구로부터? 이 수출국에 있는 사람이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아서 현지 수입국으로 보냈고 수입국으로부터 어떻게 다시 요청을 받은 거지. 뭐야? 너네 나라에서 이 사람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해달라. 원산지 조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은 자,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발급받은 사람, 발급한 사람 또는 뭐야?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1번. 그죠? 얘는 사실상 문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뭐 양이 기니까 한 중하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글이 길면은 여러분들 읽기가 싫어가지고 잘 보질 않더라고. 그냥 키워드들만 막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그것도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대신에 지문이 적을 때, 이 선지가 적을 때, 양이 적을 때는 그게 가능한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길 때는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읽어서 보는 것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다. 이거 안 보고 답 없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다. 난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한 중하 정도, 하 정도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 환적되는 외국 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하지. 자,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재료의, 이거 우리 원재료회라고 얘기하잖아. 원재료의 품목분류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 이거 뭐야?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다른 경우에 뭘 우선한다?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왜? 그 수출물품에 대해서 작성하거나 판정한 원산지가 어디서 쓰일 거야? 결국엔 수입국에서 쓰이니까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1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계속 9번, 10번, 11번 애들 내용들 다 이렇게 여러 조문들을 묶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보세구역 얘도 사실상 보세구역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양이 거기에 있는 내용 중 뽑아서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다 하나의 포커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아서 조합하는 경우들도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뭐한다? 반입, 신고, 반출, 신고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 허가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 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해서 세관장에게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죠? 자,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장치 허가 수수료를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수수료를 28,000원 납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다 18,000원을 납부해야 된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시행규칙 5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앞에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게 너무 확실하잖아. 그죠? 우리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딱 찍을 수 있고 물론 이 내용을 알면은 찍을 수 있죠. 이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 시험에 예전에 최근 들어서 수수료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어요. 매년 한 번씩은 어디선가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관세법을 평가하는
관세법을 과목으로 갖고 있는 시험 중에서 이 수수료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챙겨볼 수가 없지. 우리 문제들이 뭐 9급, 7급, 그리고 관세사 시험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최근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한때 또 위원회, 그죠? 또 위원회 바로 나오잖아. 위원회가 막 나오게 한 3년 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수료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시험이 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최근 출제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특히나 이번에는 위원회 문제가 한 2문제 나왔어. 그죠? 자,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 판매장 제도의 중요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세청에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요. 어디다 둡니까? 관세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를 둔다. 범칙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관세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의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관 및 관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둔다. 네, 이런 유형들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한 대 출제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되거나 아니면 출제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요.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령상 관세 앞에 거는 난이도 하인데 사실상 공부를 안 하셨으면 이건 한 중 정도 되는 거죠. 합니다 저는. 자, 관세법령상 관세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도 사실상 하 정도의 난이도라 볼 수 있다. 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정말 많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 청구일이야? 청구일이면 내가 하는 날인데? 아니잖아요. 경정 결정일. 이건 딱 나오지. 자, 관세법상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 신고 수리일, 보세 공장 반입 신고일. 차고 납부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급받는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일. 정답 몇 번? 1번. 그죠? 난이도 하의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은 조금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한 중 정도의 문제라고 봅시다. 14번 관세법령상 수출 수입 반송신고에 대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세법 241조 2항 규정에 따라 의한 수입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입 물품에 있어서 그 검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거 246조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기억. 자, 관세법 241조 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 반송 신고 시 그 신고 가격, 수출 신고 가격, 반송 신고 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학 또는 선적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뭐다? FOB 금액이다. 정답 몇 번? 1번이네요. 그죠? 기억 니은이고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우리 100분의 4 본 적 있습니까? 없죠. 100분의 2죠. 2. 자,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20이 맞다.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 40, 60이지만 이사 물품은 20이다. 그죠? 네, 우리가 어디서 헷갈리냐면 요 내용은 많이 봤어. 하지만 요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틀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자주 보던 애들이니까.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중정도의 문제.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세징수 예에 따라 옳은 거 찾는 거. 자,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관세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너 틀리고. 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되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그죠? 정답 몇 번? 2번이네. 자,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가징수할 수 있지만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부과할 수는 없다. 아니죠. 지방교육세 당연히 부과할 수 있죠. 다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다 부과하잖아요. 수입물품에 대해서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 등만 1천만 원 체납되어 관세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또 할 수가 없지. 그죠?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말 다 섞어 놓은 거지. 정답 몇 번? 2번 중정도의 난이도라고 볼게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걸 최대한으로 하게 되면 뭐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목적만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 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그죠? 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세관공무원은 조세 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해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세법상 조사는 당연히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 정답은 3번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칙과 예외를 섞어 놓은 거지. 정답은 3번.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를 부가징수 통관 또는 질문 검사하는 데 필요하여 과세정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그 사용의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관세법령상 관세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도 한 하 정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용도세율, 감면, 분할납부 이 세 개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했어요. 뭐 시기나 대상, 그죠? 사후관리 여부 이런 것들 보실게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서 관세 분할납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그죠? 자, 관세 분할납부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죠? 관세법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하기 전까지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장소, 사업의 종류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정답 몇 번? 3번. 분할납부의 시기는 언제? 수입 신고 시부터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그죠? 수리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관세 분할납부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관세 납부해야 되고 양도인으로부터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17번을 3번입니다. 자, 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청장은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관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응시 자격을 몇 년간? 5년간. 좀 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행위 하면 안 돼요. 어디서든. 그죠? 부정행위 하면 절대 안 되지. 자, 보세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세관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죠? 보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보세사 징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구두 안 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보세화물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집 통관 절차, 보세구역 관리, 화물 관리, 수출입 안전 관리, 자유 관리 및 관세 벌칙이고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 6점 이하의 득점을 한 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요거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잘 안 보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렇게 느끼면 한 중상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통관 우체국장이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 접수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만약에 세관장이 이 내용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세관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면 세관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고 하면은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관세청장이. 기억 틀리고. 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합니까? 관세청 차장이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별을 고려해서 관세청 소속 공무원 그리고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누가 정한다?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죠? 니은도 틀리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네요.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이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뭐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통관 우체국의 장은 검사를 위해서 세관 공무원이 우편물을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 검사할 때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그죠? 다시 원래대로 해놔야죠. 그죠? 정답은 4번. 자, 20번 볼게요. 관세법령상 과세가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난이도 한 중 정도의 문제고 과세가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실게요. 수입물품 과세가 산정 시 해당 물품의 수입과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 비용이 있다면 당연히 어디다 녹였을까? 물건값에다 녹이겠지.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와? 틀렸으니까 나오겠지. 뭐가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해서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아니 수출 포장 당연히 수출자가 하는 건데 이걸 구매자가 했으니까 이 비용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언제? 수입하는 물건값에. 왜? 내가 됐으니까. 내가 수입할 건데 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 이 포장값을 어떻게 더해서 조정한 가격이 이 물품의 온전한 가치일 것이다 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죠? 구매자 1번 틀리고. 자, 관세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과 우리나라 외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자, 세관자 절대 사용해서는 아니다. 여기 볼까? 과세가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 동종 동질 물품, 유사 물품에 대해서 34조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즉 5방법 외에 방법 외에 생산 비용을 기초로 해서 결정된 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서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 기준 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다? 그죠? 이 두 개는 해당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우리나라 외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틀리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 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동종 동류의 수입 물품을 선정하고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과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 동류의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죠? 이 내용은 맞는 얘기. 자, 유사물품이라 하면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뭐가 틀릴까? 어디가 틀릴까? 수입물품의 수입국이 아니라 뭐야? 생산국에서. 그죠?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약간 아사모사하게 해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23년도
관세직 9급 관세법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완전 상 막 이런 건 없었죠. 그죠? 한 난이도가 조금 있으면 한 중정도, 그죠? 아니면 하 정도 이러다 보니까 예년의 수준을 거의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 시험에 조금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개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조문들을 묶어서 냈을 경우에, 그리고 여러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묶어서 하나의 선지로 냈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좀 포커스를 잡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요, 여러분들 문제풀이할 때 문제를 풀어낸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갔을 때 봐야 되는 테크닉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다. 어떠한 기본서도 관계없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기본서를 찾아서 그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관세법 개론에 있어서는 문제될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시느라, 시험 준비하시느라, 시험 치러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꼭 합격하셔서, 그죠? 꼭 합격하셔서 세관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